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지 고민이세요? 아니면 앞으로 여성을 만날 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고민되시죠?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말고 결혼해라입니다. 일단 이런 고민이 많아서 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앞서서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 아시나요? 결국 결혼은 일륜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고르고 태어날 수 없고,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여자 아이를 고를 수 없는 것은 바로 천륜이라고 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배우자를 고르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탓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눈으로 고른 그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을 삽니다.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랑도 결국에는 30년 살고 시집, 장가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 배우자는요, 계속 옆에 있습니다. 지금 기대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최소 100살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60, 70년을 평생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이불 덮고 잘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미래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 첫 번째, 경제관념이 맞는 여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월에 500 벌고 아내는 300 벌면서 맞벌이를 하다가 여자가 아이를 낳고 가정주부가 되면 외벌이가 되는 경우, 남편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경제권을 아예 넘겨서 남편이 용돈을 받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잘 관리하겠지 싶어서 3, 4년 열심히 애 키우고 일했는데 이제 전세집 만기가 돼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그래도 열심히 모은 돈이 있으니 대출 껴서 자가로 가볼까 싶어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0원일 때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생활비를 주는 족족 써버린 아내의 잘못일까요? 생활비를 덜 준 남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생활비를 주면서 체크를 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일까요? 가계 경제를 공유하지 않은 아내의 잘못일까요? 정답은 바로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입니다. 이건 그냥 서로 경제관념에 대한 대화와 이해가 부족했고, 경제관념과 그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케바케이지만 정말 남자가 준 금액이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자가 사치가 심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한 게 잘못된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집은 전세집이니까 소파나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같은 품들 좋은 건 나중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가를 샀을 때 그 집에 맞는 좋은 거로 사고, 일단 지금 집에서는 쓸만한 것들로 가성비에 맞게 사서 사용하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과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 당장 우리 집 집들이에 초대할 친구, 가족, 지인들한테 보여지는 것 혹은 정말 자기 만족으로 현재에 몰입하고 싶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갈등은 경제관념이 맞는 부부라면 전혀 겪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에서 계속 부딪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필 집안 분위기가 안 좋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 잘못 부딪히면 네가 잘했느니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등 부부들의 싸움 원인 중 대표적이고 최악, 돈돈거리면서 싸우게 될 수 있죠. 여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보다 경제적 관념이 있고 이 부분이 나와 서로 통해야 정말 잘 맞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으니 꼭 경제관념은 공유하는 게 맞고, 세상엔 나와 경제관념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내가 평생 함께 살 나의 가계를 공유할 아내와는 꼭 결혼 전에 경제적인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여자. 이건 비단 물질적으로 주고받을 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을 주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여러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함을 잘 표현하는 여자가 있고, 반면에 뭐래도 시큰둥해하거나 사람의 성향마다 표현의 방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늘 감사함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내 배우자 아내가 된다면 이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을 잘 지킬 것이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힘들고 굴곡 있는 시간을 보낼 때도 기본적인 사람 자체의 감사함을 잘 표현하고 이해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를 만난다면 나로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 소중한 가정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딜 가든 불평불만인 여자가 있다면 이것도 성에 안 차고 남들 사는 얘기에 힐끗거리고 타인과 비교하며 하염없이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와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 모든 일이 성 잘 풀린다. 모든 일이 안 풀리게 될 것이고 집안의 불화가 밖으로도 표출돼서 되던 일도 안 되고 끝없는 딜레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여자의 포인트는 결국 긍정적인 여자와도 이어지는데 이런 여자를 내 배우자로 삼게 된다면 인생을 살면서 오는 역경, 굴곡, 갈등들을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서로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바로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는다면 그건 모두에게 첫 경험입니다. 내가 남편이 처음이고 아빠가 처음인 것처럼 나의 배우자도 아내가 처음이고 엄마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안다면 큰 의미에서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는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으로 인해 돈 버는 기계가 되어 하루를 보내는 남편과 집에서 혼자 하루 종일 울어대는 아기를 육아하느라 감정이 메마르게 지친 아내가 있을 때 서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정신적인 지지가 된다면 내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알 것이고 예민한 상태에서의 싸움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면 여자는 주말에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편에게 당신은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하냐며 핀잔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남자도 이에 질세라 집에서 애만 보면서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쉬운 줄 알아? 넌 집에서 편하게 애기랑만 있지 나는 밖에서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는데 하며 막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TV 부부들 중에는 남편이 육아도 같이 하고 집안일도 해주는데 어떤 아내는 내조를 이렇게 잘해준다던데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60, 70년 한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는데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워지는 삶을 산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시작된 갈등의 실타래는 정말 풀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자존심까지 세버리면 두 명 모두에게 손해인 피 터지는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배려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내가 선택하는 유일한 가족, 가와 만사성을 이뤄줄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 이 세 가지 외에도 깊은 고민의 과정을 거치세요. 그렇다면 언젠간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끝.